최근에 북한의 그 노동신문에 실린 그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김정은이 현지도 상당히 자주 한 것 여러분도 아시죠?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뭐 한 달 건너 한 번이라도 항상 인민생활 현장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현지 지도가 3월 달에 있었던 3월 26일로 기억되는데 평양 요객사업 보수 사업소 자동 보수 공장 보수를 만드는 그 공장을 한번 방문하고 요객사업소를 방문했던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지 지도를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 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항상 현지 지도를 다니면서 인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주곤 했는데 이젠 그것도 아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김정은이 업무가 많아서가 아니라 병이 심각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3월 26일 이후에 저는 김정은이 현지 지도, 인민생활 현장 현지 지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누가 많이 현지 지도를 다녔냐면 한 달 동안에 약 5번이나 되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현지 지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령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령해가 현지 지도를 나왔는데 물론 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잘 안 나갑니다. 내각 총리니까 뭐 나라 전반 살림을 맡아보고 경제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제 현장들, 인민들의 생활 현장을 찾아보는 건 당연하지만 물론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김영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북한의 대사가 파견되면 그 대사가 이 아그레망을 김정은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김영남에게 주곤 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통수권자는 김정은이지만 명실상부한 최고 원수는 북한의 국가 원수는 김영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남이는 아무런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바지 사장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바지 원수, 사장이 아니고 원수라고 국가 원수니까 원수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런데 김영남이 물러나고 이제 나이도 많고 고령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러나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바로 최령해입니다. 최령해는 그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자리 가기 전에 바로 가장 막강한 권력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당 조직 지도부장에 있었고 비서를 역임했습니다. 자, 당 조직 지도부장으로 있을 때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막강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다가 쫓겨간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령해가 다시 현지 지도에 올랐습니다. 즉 현재로회라는 명목으로 현장 지도를 다니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에게 붙였던 호칭을 그렇게 요란한 호칭들을 최령해에게 붙이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다 지금 글자를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령해 동지가 광천 닭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에서 여행하셨다. 이거 김정은이 할 때 조선노동당 총비서시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뭐 정치국 뭐 원수 이런 소수를 하지 간부들이 갈 때는 내각 총리 김덕훈이라고 했지 뭐 조선노동당 중앙회 정치국 사면 내각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잘. 그런데 왜 최령해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책을 김정은 직책 나열하듯이 이렇게 나열했는지 저는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노동신문 1면에 난 겁니다. 여러분 노동신문 1면에는 이렇게 잘 내지 않거든요. 이런 간부가 노동신문 1면에 사진과 함께 이런 수식어가 붙어서 이런 직책을 다 열거하면서 하게 되면 최령해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최령해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고 최령해를 다시 보기 때문에 야 최령해 다시 이젠 권력을 잡았나 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 내보내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그 관례를 다 깨버리고 최령해를 김정은과 동일시하는 이런
노동신문 일면에 현지 요해 장면을 내보냈다는 것. 뭔가 김정은 신상에 뭐 군권 당권이 뺏겨서 그런 신상이 뭔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병에 걸린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도를 한 번도 나가다니지 못하고 최룡해 김덕훈 총리가 계속해서 현지도 나가게 된다면 그것도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다시 사람을 바꿔서 최룡해를 현지도에 내보낸 김정은. 김정은이 가야 할 곳에 최룡해가 간 것은 아닌지, 그리고 대리 업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최룡해를 부각시키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최룡해를 보는 그런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인가 지금 북한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라고 지목한 당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만 보더라도 지금 뭐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심상치 않는 일이 바로 북한에서 오는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김정은이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도 20kg를 한 달 만에, 한 달 전에는 그렇게 뚱뚱했던 사람이 한 달 만에 20kg 정도 빠졌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때 김정은이 다이어트를 해서 저렇게 빠진 거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대신 나타난 최용해, 김정은 대신 현지도를 나가고 있는 김덕훈 내각 총리, 그리고 정치국 회의를 김정은이 위임에 의해서 당정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당규약에 박아놓은 그것도 이번에 공개됐지만 뭔가 김정은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자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 2021년 7월이 다음 달이죠.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엄청난 이 100주년, 50주년, 70주년 이런 꽃꽂이는 해에 가장 크게 세는 것이 이 중국 공산당 국가들인데 이번에는 100주년, 공산당 창립이 100주년이 됐으니 얼마나 크고 요란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나 공산당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 국가 원수들과 수반들을 또 공산당 총비서들을 대거 초청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지는 미주시지만 또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국과 가까운 푸틴이나 김정은은 반드시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만약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 제1비서 아니면 최룡해를 지금 현지도를 내보내고 제 노동신문 일면에 싣는 것도 최룡해를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고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또 총정치국 시절에 최룡해가 중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당 국가 지도자들을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는 총정치국장 차수 왕별을 달고 갔지만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에는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만나는 수모도 겪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바로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최룡해가 이번 100주년 기념 행사에 북한 대표로 최고위 대표로 참여한다면 김정은 신상에 분명 무엇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병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7월 1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